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책임자 포럼 이종호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그린워싱의 사례와 시사점인데요. 아시다시피 ESG가 전면적으로 부상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종 워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워싱의 사례로는요, 첫 번째 그린워싱이 있고요. 그다음 블루워싱, 그리고 브라운 워싱, 임팩트 워싱, 또 핑크 워싱도 있는데 그건 제외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린 워싱인데요. 그린 워싱은 한마디로 그 상품이나 용역의 어떤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을 어떤 과대 포장한다든지 허위 광고로 해서 단지 친환경적인 이미지만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그린 워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ES 워싱은 이러한 어떤 그린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또는 사회 일부분까지 확장시키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린워싱을 저지르는 주체는 단지 민간 기업만이 아니라요, 공기업 또 지방 정부, 중앙 정부 다양한 주체들이 이런 워싱을 저지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린워싱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부분이고요. 블루워싱은 아마 여러분이 많이 UN 글로벌 컴팩에 많이 가입을 하셨을 텐데 UN 글로벌 컴팩의 색깔의 로고가 블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소셜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 친화 기업을 표방하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블루워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브라운워싱은 좀 더 독특한 부분인데 특히 예를 들면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가 자신들의 어떤 오염에 대한 배출량을 최소화시킨다든지 숨기면서 하나의 어떤 환경에 대한 성과를 숨기면서 사회적인 논란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행위를 브라운워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팩트워싱은 보통 이제 금융기관에서 많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 없이, 자산을 모두 집계해서 시장 선도적인 입지를 굳히려는 이런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어떤 행위를 다 포괄해서 ESG 워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린워싱과 ESG 워싱이 발생하는 어떤 배경이 뭐냐. 저는 첫 번째로 가장 큰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패러다임,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 세계가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적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고탄소 사회에서 저탄소, 더 나아가서 탈탄소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또 그 와중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전환의 문을 여는 열쇠 중에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ESG 이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가 부상한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ESG의 또 하나는 ESG의 어떤 붐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ESG 같은 경우 전 세계적인 제가 구글에서 트렌드에서 보는데 첫 번째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 전 세계 ESG에 대한 어떤 관심도 추이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가 국내 관심도 추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그린워싱에 대한 관심도 추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국내나 해외나 글로벌에 똑같이 ESG라는 어떤 관심도 붐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급격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그린워싱도 그에 따라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ESG 자체가 이제 금융 투자자의 관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 자본이 ESG로 대이동하고 있다. 사실 자본의 이동 없는 사회 변화는 바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ESG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전 세계 ESG 투자 규모가 35조 3천억 달러 이른다. 2020년 말 기준으로. 그리고 도이치방크의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요. 현재 ESG 맨데이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2035년까지 160조 달러로 ESG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ESG 금융, 그러니까 ESG 투자, ESG 채권, ESG 대출, ESG 금융 상품 이 모두 포함해서 ESG 금융에 대한 규모가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531조에 달한다. 저희 한국사회책임자 포럼이 작년에 ESG 금융 백서를 발간한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태도도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친환경 경영이라든지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의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특히 이제 MZ 세대로 대표되는 미닝아웃으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가치 소비가 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WEF 세계경제포럼에서는요 이렇게 정의라보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NGO는 최근 몇 년 동안 그린워싱이 더 보편화되었음을 관찰했습니다.
국제적 인식과 규제가 점점 더 지속 가능한 투자와 소비를 요구함에 따라서 그린워싱 가능성도 커집니다. 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유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사인 테라초이스가 있는데요. 그린워싱에 대한 7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2007년도에는 6가지 기준, 2010년도에는 7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죄악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고서가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이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이 7가지는 첫 번째, 상충 효과 감추기. 그래서 작은 속성에 기초해서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친환경적인 특성만을 강조하고 다른 친환경적이지 않은 특성은 숨기는 이런 방식이 바로 상충 효과 감추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증거 불충분, 그리고 애매모호한 주장, 관련성 없는 주장, 그리고 2가지 악중 덜한 것,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2가지 악중 덜한 건 쉽게 말하면 그 유해 상품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석탄 발전소가 있다. 그러면 석탄 발전소는 사실은 실제적인 어떤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미세 문제 측면에서 상당히 유해한 어떤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자신들이 어떤 타당 시설을 하나 했다라는 점만을 강조함으로써 친환경 석탄 발전소라는 이름으로 명명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두고 바로 2가지 악중 덜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허위 라벨을 부착하는 이런 방식들이 바로 그린워싱의 7가지 유형이라고 테라초이스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WEF에서 좀 가져온 부분인데요. 그린워싱의 크게 큰 틀로 나누면 하나의 어떤 선택적 공개가 있고요. 상징적 활동, 이렇게 행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 공개는 이제 부정적인 내용을 은폐하고 제품의 환경적 성능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만을 광고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종이를 예를 들었는데 종이 제품 같은 경우도 뭐 좋은 친환경 좋은 제품도 있겠지만 또 지속 가능한 어떤 벌채를 통해서 자신들 종이를 만들었다라고 강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강조했을 경우에는 그린워싱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종이라는 제품은 살림을 일단 기본적으로 파괴하는 부분과 동시에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종이의 어떤 표백에 사용하는 어떤 과정에서 그 염소와 같은 그런 어떤 제지 과정에 다른 중요한 환경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적 행동, 이 부분들은 의미 있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채 사소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어떤 주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은행의 예를 들면 금융기관을 예를 들면 금융기관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보통 전기 사용량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융기관들은 자신의 투자 활동, 대출 활동,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융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시키는 배출량이 더 많은 것이죠. 그걸 금융 배출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이런 금융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그런 활동들은 하지 않고 즉 포트폴리오 상에서 그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을 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직 내에서만 줄였다라는 거 가지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이럴 경우에 그린워싱에 해당될 수 있고 상식적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인 부분을 보면 패션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망에 이제 아동 노동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아동 노동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거론하지 않는 채 유니세프에 기부하는 행위로서 자신들의 어떤 워싱을 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식적 행동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모그의 이제 분석이 있는데요. 디스모그에 따르면 유럽 지역의 6개 에너지 기업, 화석연료 기반으로 한 에너지 기업의 어떤 홍보물을 온라인 홍보물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상의 녹색 게시물과 또 자신들의 어떤 화석연료 포트폴리오 상의 점유율 간에 불일치가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세일의 경우를 보면 온라인 홍보 쪽에서 우리 그린이다라고 81%가 온라인 홍보물로 되어 있는데 실질상 자신들 세일의 포트폴리오 상의 온실가스 화석연료 비중을 보면 90%가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서로가 어떤 그 내용과 어떤 홍보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상당히 불일치하는 경우를 많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이 총 63%, 온라인 게시물의 63%가 비즈니스에 대한 친환경 이미지만 제시를 했다. 라고 하면서 그린워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워싱의 어떤 내용을 주로 게시했냐라고 봤을 때 기업의 기후 계획과 이니셔티브에 중점을 둔 이런 방식으로 20%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린워싱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애니라는 그 이탈리아 국영기업 석유 기업이 있는데 이 애니는 팜유 기반의 연료인 디젤 플러스에 대한 과장 광고 마케팅으로 인해서 그 비영리 단체로부터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하면서 이탈리아 당국부터 500만 유로에 대한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이 디젤 플러스는 수송용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살인 파괴를 기본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친환경 연료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가 디젤 플러스를 광고하면서 재생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평균 5%에서 최대 40%까지 감축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국에서는 이것은 이러한 어떤 내용들은 정확한 어떤 명분이나 근거가 없다. 그리고 팜오일을 사용하는 부분들은 간접 배출량을 야기시킨다. 그래서 녹색이나 재생 가능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SG 존슨 같은 경우는 가정용 세척 제품인 윈덱스를 출시를 하면서요 100% 재활용된 해양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무독성 병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리스트라는 로고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다 허위로 밝혀지면서 그린리스트라는 어떤 부분에서 빼라라는 이런 내용을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 그린워싱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단순하게 소비자를 기반하는 부분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신뢰 저하를 유발하고요. 시장 질서 전반을 교란하여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손실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녹색 제품이라든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 의지와 투자를 저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환경 개선을 지연시키는 그런 어떤 범죄와 행위와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ESG 워싱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가이드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최근에 그린 클레임이라는 어떤 코드를 발표를 해서 6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린워싱으로 유죄를 받을 경우에 홍보 마케팅 어떤 비용의 80%까지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린워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서 환경 관련해서 표시 광고에 대한 심사 지침 그리고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 제도에 대한 고시 이 부분에 내용에서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도 제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참고 내용으로 좀 한 거고요. 대신 주목하실 점은 제가 밑에 그레이한 영역으로 뭐 천연, 뭐 자연, 무, 저, 유기농 이런 표현을 쓰실 때 그린워싱에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어떤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럽연합 같은 경우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그리고 지속 가능 금융 규정 공시 규정 SFDR죠. 그리고 텍소노미 분류 체계 그린 텍소노미 소셜 텍소노미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 텍소노미는 그린 텍소노미 만들었고 소셜 텍소노미는 현재 작년 7월에 초안이 나와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ESG 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첫 번째, 그린워싱이라든지 ESG 워싱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정보의 비대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보 공개거든요.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ESG 정보 공개를 조기음화시켜야 된다라는 저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그린워싱이나 ESG 워싱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분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그린 텍소노미는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말에 이미 우리나라 환경부를 발표한 바가 있지만 이제 소셜 텍소노미는 이제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소셜 텍소노미에 대한 구축이라는 적용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명확하게 무엇이 그린워싱인지를 나올 수 있는데 행위 기반 내에서는 어떤 행위가 어떤 정도가 ESG 워싱이냐 그린워싱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모호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워싱과 ESG 워싱 기준 정립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보겠습니다. 사실 기업 같은 경우는 ESG 활동도 하고 ESG 성과를 내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ESG 활동과 ESG 성과의 이 갭들이 얼마만큼 넘냐 좁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진정성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 ESG 활동과 ESG 성과에 대한 갭이 넓다라고 하면 진정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좁다라든지 차이가 적다 하면 진정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특히 그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ESG 활동과 또 ESG 성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그 갭을 메꿀 것이냐, 이것도 바로 그린워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시면 그 A, B, C, D라고 해야 되는데 어프로치, 즉 이제 기업들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ESG 체계를 내재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접근입니다. 어프로치, 경영 전략에 ESG를 전면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특히 예를 들면 자신들이 ESG를 표방을 했다, 또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전략에 이런 내용이 ESG가 들어가 있지 않다 한다면 그건 당연히 그린워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ESG 성과하고 연동되는 겁니다. 특히 환경 또는 ESG 사업 모델을 개발로 수익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상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 임원들의 어떤 성과 보상 체계로 ESG 부분들을 또 그린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개, 즉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ESG 정보를 가장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회사에서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